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49강 태양 관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책을 하나 보는데, 회복 탄력성, 자아 탄력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건 사건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해석과 기억의 문제라고 해요. 이런 거야. 즉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느냐, 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죠. 똑같은 어려움이나 똑같은 기쁨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각양각색이잖아요.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큰 일에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즉 문제인식,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언급해주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이거는 법적인 관점이래요. 완전 와닿았어. 대부분의 우리 삶은요,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해결하게끔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야. 좀 극단적인 예로 부모님이 이제 어떤 아이를 학대를 했다고 할게요. 너무 슬프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릴 때 상처는 생각보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진 않는데요. 그럼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학대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걸 이겨내고 더 강한 삶으로 거듭날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스승의 날쯤이 되는데요. 이제 막 학생들이 찾아와요. 대학을 간 학생도 있고 다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조건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하겠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봐도 어떤 아이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는 무던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갈 길을 잘 가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또 잘 갈 수 있었는데도 중간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편하고 지지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거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는데 설사 외부에서 문제거리를 던져주더라도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나 안에 있다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확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평 불만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쟤는 나한테 왜 항상 저래, 이런 말도 하지 않으려고. 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해서 선생님이 더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려고요. 선생님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적극적으로 공부 좀 해주세요. 공부 조금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페이스는 되셔야지 여러분이 또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잘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태양의 관측에 관한 건데요. 사실 보편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개념을 가르칠 때는 행성 끝나면 이제 달이 들어오고 달 다음에 태양을 많이 가르쳐요. 왜냐? 선생님이 행성 파트 언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성 설명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달의 위상에 따른 관측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태양이 먼저 나와 있길래 그래, 여러분 좀 쉬라는 의미에서 선생님도 태양을 먼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천체 파트는 이렇게 관측 파트는 좌표계,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과 자전, 행성, 달, 태양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태양이 제일로 쉬워요. 왜냐하면 이 태양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현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말을 쉽게 얘기하면 앞에 것들에 비해서 한 1000배 쉬워요. 오늘 약간 쉬어가고 다음 시간에 달 파트를 더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 어떤 부분 공부하냐면요, 오늘의 핵심 개념, 태양의 표면과 광구라고 하는 것이 표면입니다. 태양의 표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중에서 특히 흑점을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또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코로나, 플레어, 홍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코로나와
플레어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돼서 선생님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 태양 관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태양의 물리량을 한번 살펴보고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양계의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커요. 지구의 109배, 질량은 33만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곧 언급하겠지만 이 지구가 주로 암석질이라고 한다면 태양은 주로 기체, 가스 성분이어서 밀도는요, 지구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 태양도 혼자 한 바퀴를 돌아요. 네, 자전을 하게 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성 자전입니다.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돈다면 태양은 굉장히 짧게 도는, 자전 중에 가장 짧은, 적도를 언급해도 한 25일 정도? 지금 중간에 언급했죠. 태양은 기체 상태이다. 엄밀히 플라즈마다 그냥 기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자전을 한다? 자전 주기가 가장 짧은 것? 그럼 긴 것도 있다는 말인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태양의 내부 구조입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 직권의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죠. 태양의 내부 구조 보세요.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태양은요, 항성이죠. 별이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어디서? 핵에서. 핵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핵융합 반응. 구체적으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융합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서 이 핵에서는 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1000만 K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요. 온도가 굉장히 높죠. 네,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 손실이 나타나는데 그 질량 손실만큼이 에너지화 되는 겁니다. 중심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중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밖으로 전달합니다. 이 전달 방식에 따라서 층의 이름이 나누는데요. 복사의 방식을 따른다고 해서 복사층, 그리고 대류의 방식을 따른다고 해서 대류층입니다. 대류는 아시죠? 네, 상승과 뭐가 있죠? 하강이 있죠. 이렇게 상승, 하강한다. 요 대류입니다. 그래서 핵, 복사층, 대류층이고 핵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채층, 흑점, 홍염, 코로나, 광구, 쌀알 무늬는요. 선생님이 곧 설명하면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광구인데요. 우리는 태양을 공부할 때 현상을 공부한다고 했죠. 현상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현상은 태양의 표면과 태양의 대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쌀알 무늬와 흑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 우리 앞서 대류층이 있었죠. 대류는 상승과 뭐가 있다? 하강. 상승과 하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전달하게 되면 열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부분, 상승하는 부분을 밖에서 봤을 때 밝게 보이고요. 하강하는 건 식어서 내려가는 쪽은 어떻게 보일까?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밝고 어둡게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쌀알 무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쌀알무의 원인은 네, 바로 이거예요. 대류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자 쌀알 무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흑점.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말 그대로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흑점입니다. 흑점은 조금 덜 까만 반암부와 아주 까만 암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흑점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흑점은요, 태양이 자기장했어. 자기장의 방해로 뭐가?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원활하지 못해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생기는 겁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선생님, 온도가 낮아서 얼마 정도인데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중심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1000만 K 정도 돼야 되는데요. 이 열이 전달,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에 표면이 보통 6000 K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흑점은 자기장에서 대류가 방해를 받는다고 했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4000K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나요? 그럼 파악을 했어. 아, 흑점은 까맣게 보이는 점이구나. 말 그대로. 온도가 낮아서 까맣게 보이는구나. 왜 온도가 낮을까?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가 방해를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 현상적으로는 이것만 보면 끝나요. 그런데 이 흑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흑점이 이동을 합니다. 자, 흑점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흑점의 이동. 자, 그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요 점들이 흑점이야. 흑점이 지금 동일 경도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4일, 8일 어떻게 돼요? 동일 경도상에 있던 흑점이 이동을 한 거 보여요, 여러분? 이동한 거 보여요? 동일 경도상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동한 거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밑에 그림 볼게요. 밑에 그림 보게 되면 동서일 때 흑점이 쭉 이렇게 이동한 게 보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네, 바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근데 이것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 왜냐하면 봐요. 우리가 태양의 흑점을 어떻게 관측할까? 우리는 항상 어떤 천체를 관측할 때 어느 하늘을 보지? 남쪽 하늘 봐. 남쪽 하늘을 보는 거야. 선생님 남쪽을 여기다 쓸게요. 남쪽일 때 항상 왼쪽은 무엇요? 동쪽이 되고 여기는요. 선생님이 서쪽이 된다고 했네요. 그럼 매일 뭐 같은 시간 매일같이 관측을 하는 거야. 태양을 관측을 하는데 태양의 표면만 보이겠지.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럼 흑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흑점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그럼 관측자가 이걸 서서 보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지구의 관측자가 볼 때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은 2차원이 아니야. 구의 형태예요. 3차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저 뒤쪽으로 가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무슨 말이냐? 태양의 북쪽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하세요. 태양의 북쪽에서 쳐다보면요. 무슨 방향성?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이거 전체 무슨 방향이지? 이렇게 돌면? 네, 반시계 방향이죠. 네, 이거예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는 동서입니다. 이렇게 흑점이 왜 이동하느냐? 왜 이동하냐면요. 바로 태양의 자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전 방향은 어디냐? 방금 언급드렸죠. 무슨 방향? 네, 반시계 방향이고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은 통상 어디라고 표현하죠? 서에서 동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됐습니다. 흑점이 이동을 한대요. 지구의 관측자가 볼 땐 단서를 드립니다. 동서 방향이고요. 그 이유는 태양의 자전 때문입니다. 태양의 자전이 무슨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걸 볼게요. 처음 봤던 그림을 좀 볼게요. 아니, 흑점이 이동을 해. 분명히 처음 스타트점은요. 어때요, 여러분? 동일 경도였다? 이렇게 스타트점이 똑같았어요. 근데 8일을 경과했을 때 동일 스타트점에서 저위도는 이만큼 갔는데 고위도는 이거밖에 못 갔네? 위도별로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위도별로 이동 속도 차이가 나타나죠?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처럼 암석질이라고 한다면 자전한다고 해서 저위도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르고 고위도가 이동 속도가 느릴 수가 없겠지. 네, 여기는 태양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두 번째로 정리할게요. 흑점이 이동을 해요.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동에서 서고요. 그 이유는 태양의 반시계 방향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리할 건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달라요. 이동 속도가 다르다. 그 이유는 뭐다? 네, 태양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더 동일 시간 동안 똑같은 경도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시간에 경과했을 때 어디가 더 빠르죠? 네, 저위도가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네, 자전하는데 24시간이라고 했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자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주기가 25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위도, 네, 적도 부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25일이라고 언급했던 건 가장 이동 속도가 빠른 저위도.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가장 자전 주기가 짧겠죠. 그 위도를 언급한 겁니다. 기억합니다. 두 번째, 흑점이 이동하는데 위도별 이동 속도가 다르더라. 왜?
태양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저위도가 가장 짧더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또 흑점에 대해서 기억할 게 있어. 왜 선생님이 태양의 표면 현상,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쌀알무늬보다 흑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흑점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했고, 두 번째는 흑점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흑점 이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만 두 개였습니다. 태양의 자전과 태양의 기체 상태. 그래서 밀도가 지구보다 작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흑점의 수입니다. 그래서 흑점이 중요해요. 요거. 흑점의 분포를 볼게요. 나 그림이 더 쉬워요. 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흑점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 시기에 한 1980년대 요만큼 때 엄청 많았네? 그리고 또 90년대쯤 오니까 또 엄청 많았네? 또 2001년쯤 오니까 또 엄청 많았네? 그쵸? 흑점 수가 제일 많아서 다시 많아지는데, 또 많아서 다시 많아지는데 대략 몇 년 걸릴까요? 1990에서 2001년 정도? 네, 대략 11년 정도 걸립니다. 이걸 흑점의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흑점 수가 많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흑점의 극대기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또 흑점 수가 유난히 적은 시기들이 있죠. 이 시기를 뭐라고 할 거예요? 흑점의 극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극대기에서 다음 극대기, 극속에서 다음 극속까지 가는 주기는 약 11년이에요. 됐죠? 흑점수가 이렇게 변해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쭉. 이번에는 흑점의 분포입니다. 위도별로 분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기는 똑같습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인데요. 뭐 방금 언급한 것처럼 대표적인 시기를 보게 되면 한 1991년쯤에 극대기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대략 이때쯤 90년, 91년, 그 다음에 한 95년, 96년 요때쯤에 극대 써드릴게요. 여기를 한 극소점으로 볼 수 있겠죠. 수가 제일 적을 때니까. 됐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흑점의 이 분포를 봤을 때 이 고도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도 뭐 굳이 이 고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극대기든 극속이든 흑점은요, 첫 번째 남북이 40도 이상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북이 40도까지만 흑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규칙성만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로 파악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극대기를 볼게요. 극대기는 상대적으로 고위도로 확 퍼져 있죠. 네, 극대기일 때는 위도 20에서 30도 범위까지도 흑점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극소기를 볼까요? 대부분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 네, 적도 부근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흑점의 분포를 뭐라고 하냐면 나비 날개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흑점은 이동을 한다고 했어. 극대기에서는 비교적 고위도 상대적으로, 극소기는 적도 쪽으로 흑점이 이렇게 이동해왔다. 옳은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이에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볼게요. 흑점은요, 항상 동일 위도에서 이동합니다. 동일 위도에서 이동을 해요. 동일 위도에서 이동을 합니다. 흑점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거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서 흑점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야. 고위도에서 발생한 흑점은 그 위치에서 소멸하고요. 다시 생길 때 극소기는 저위도는 많이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적게 생겨서 이런 분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흑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나비 날개형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흑점은 동일 위도로 가며 극대기일 때는 비교적 고위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극속일 때는 고위도는 발생이 적고 적도 부근 여기서 더 발생이 있고 고위도는 발생이 적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야 돼요. 됐나요? 자,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할까? 왜 흑점이 중요할까, 여러분? 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태양의 활동. 여러분, 태양이 활동하면 그 영향을 누가 받을까? 네,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요.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의 활동이 굉장히 우리가 활발하다고 얘기할 때가 바로 언제냐면 태양 활동이 왕성해 이럴 때가 흑점수가 많을 때입니다. 흑점수가 많을 때. 우리가 흑점수가 많을 때를 뭐라고 하지? 방금 정리한 것처럼 네, 극대기예요. 지구의 영향이 지대예요. 뭐 대표적인 걸로 뭐 태양풍도 강력하고요. 태양풍은 대전 입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구는 또 뭐가 있냐면 지구는 여러분 자기장이 있어. 그러니 이런 태양의 영향이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는 어떤 현상이 활발하고 이런 영향을 받았어. 그럼 지구 자기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겠죠. 그로 인해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흑점수가 많을 때 극대기인데요. 이때 태양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곧 공부를 할 겁니다. 태양의 대기 현상인데요. 코로나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 현상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들어만 두세요. 이것의 영향으로 지구에도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폭풍이라든지 혹은 델린저 현상이라든지 혹은 오로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오로라 현상, 극광은 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기 폭풍, 지구 자기장 교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델린저, 뭐 하나만 써도 됩니다. 델린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델린저 현상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태양은 이런 거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구나. 같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흑점 얘기를 다 한 거야. 지금까지 태양의 표면, 쌀알 무늬는 조금만 얘기하고 사실 쌀알 무늬도 대류 현상 때문에 흑점의 대류가 방해를 받는다. 그거 설명하느라고 더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흑점 얘기만 이만큼 했습니다. 광구, 흑점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 그러면 코로나, 플레어와 같은 태양의 대기 현상도 살펴보죠. 짠! 태양의 대기 현상입니다. 자, 지금 채층과 이 코로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채층이나 코로나나 대기 현상이니까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까맣게 보이죠? 태양의 표면, 뭐라고 했죠? 네, 광구가 가려진 겁니다. 이렇게 태양의 표면 광구는 언제 가려질까요? 기억해 둡니다. 달을 할 때 다시 언급할 텐데요. 개기일식됩니다. 자, 일식. 날일, 태양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 먹을 식 생각해도 돼요. 물론 갈가 먹을 식인데 태양이 못 킨 거야. 즉 태양이 없어진 겁니다. 어디? 개기, 전체가. 우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개기일식, 다시 말해서 광구가 가려졌을 때 관측이 돼요. 무엇이 여기서 언급하는 채층이든 코로나든. 선생님 그럼 채층은 뭐고 코로나는 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비교적 하부대기고요. 비교적 상부대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부대기.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요. 밀도는요. 코로나가 훨씬 희박해요. 밀도 희박. 밀도 앞에 써드릴게요. 밀도는 더 희박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온도는 더 높습니다. 온도가 무려 얼마냐면 100만 K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이들을 각각 관측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도와 파장의 관계를 언급했었는데 가시광선 있죠, 여러분? 뭐 복습입니다. 과시광선. 가시광선을 파장별로 쭉 나열하면 빨주노초 파란보예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선생님이 빨간색 쪽과 파란색 쪽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김. 하지만 온도는 어떤 편이다? 온도는 낮은 편이고요. 이쪽 편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온도는 높은 편입니다. 온도가 더 낮죠. 네, 채층은 좀 붉게 보여요. 하지만 여기 코로나는 어떤 게 보이냐면 진주빛처럼 보입니다. 진주빛, 네, 푸른빛을 좀 돌죠. 온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관측을 했을 때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선생님이 또 한 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파장이 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볼 때 헷갈리지 않아야 돼. 이해는 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거나 수능을 볼 때 헷갈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온도는 높습니다. 우선 가시광선 기억하세요. 태양 관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즉 다른 파장대도 다시 여기다가 추가를 해드릴 겁니다. 됐나요? 자, 질문. 선생님이 지금 태양의 대기 현상을 관측할 때는 개기 일식, 광구가 가려져야 된다고 했다? 그럼 질문. 코로나 현상과 흑점 현상은 같이 관측할 수 있다. 동시에. 불가능하겠죠. 흑점이랑 쌀알무늬는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코로나를 보려면 광구를 딱 가려버리잖아. 개기일식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코로나 현상을 관측하는 시점에서 흑점, 쌀알무늬 관측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대기 현상으로 많이 언급하는 게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죠. 홍염은 플레어와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플레어라고 했죠. 근데 플레어와 비교하라고 홍염을 언급한 겁니다. 홍염은 플레어랑 비교했을 때 기둥이 보이죠? 네, 바로 불기둥 현상입니다. 밑에다 써둘게요. 불기둥 현상이고요. 플레어는요, 그림을 알아볼 수 있겠어? 없죠. 네, 플레어는 폭발 현상입니다. 폭발 현상이에요. 어디서? 또 꼭 기억합니다. 흑점 부근. 흑점 부근에서 충분히 생각이 되시죠?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방해를 받아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방해를 받았지만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겠지. 그게 팡 터지는 현상입니다. 그게 플레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런 거지. 플레어는요, 흑점 부근에서 폭발 현상이기 때문에 흑점수가 어떨 때? 네, 흑점수에 많을 때. 흑점수가 많을 때. 다시 말해서 언제? 극대기 때 활발합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야. 흑점수 극대기 때 플레어 현상 활발하다는 말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말이고요. 이때 폭발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분출됩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 물질 분출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뭐 태양풍, 대전 입자량이 많다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일까? 흑점수 많은 극대기 때 태양 활동 활발해, 플레어 현상 활발해. 그럼 이 폭발로 인해서 지구 영향 크겠죠. 지구 영향이 큰 겁니다. 선생님, 지구 영향 크다는 말을 어떤 현상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죠? 자기 폭풍도 나타나고요. 델린저 현상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거, 오로라 같은 것들도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홍염과 플레어, 대기 현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지? 광구에서는, 표면에서는 쌀알무늬 흑점이 있었고요. 대기는 체층, 코로나, 그 다음에 홍염, 플레어. 그 중에서 제일 좀 기억해야 될 게 코로나 현상과 뭐라고요? 플레어 현상입니다. 됐죠? 자, 그럼 태양의 관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게 태양 관측법입니다. 굳이 언급하자면 태양의 표면, 태양의 광구를 관측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을 비교했을 때 태양상 투영법 그리고 경통에 부착한 태양 필터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이거부터 볼게요. 삼각대가 있어요. 삼각대 위에 망원경 경통이라는 걸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물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뭐 대부분의 망원경은 천체를 관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지금 태양도 있는데 이런 거야.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천체, 별을 본다고 할 때 그 별의 모양을 보는 것이라기보다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을 보는 거죠. 근데 별빛도 너무 멀리서 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 이게 모아서 보는 거야. 그게 망원경이죠. 그래서 그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대물 렌즈입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너무 강하잖아. 이걸 바로 보면 시력에 손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요. 이 망원경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뭘 씌운다? 빛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태양 필터를 씌워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거기 반해서 태양상 투영법은 어떤 거냐면 이게 망원경이죠. 망원경 뒤에 투영판을 둡니다. 투영판을 둬서 이 망원경에 만들어진 태양상을 투영판에 투영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상이 투영돼서 이제 흑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콕콕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태양 필터를 부착을 했다고 해도 많이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 명이 관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너무 안전하고 옹기종기 여러 명이 이렇게 서서
주변에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관측을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투영된 상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스케치하기도 굉장히 편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스케치하기도 어렵겠죠. 한쪽은 쳐다보고 한쪽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가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태양 필터 이렇게 관측하는 방법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만 보이겠어요? 이 경우에는 쌀알무늬까지도 관측이 돼요. 이 투영법 같은 경우에는 흑점의 위치나 흑점의 개수 정도만 파악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투영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 필터를 부착해서 관측한다는 거, 상대적으로 더 간접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거, 주로 두 경우 모두 흑점이나 쌀알무늬와 같은 태양의 표면,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파장별. 자, 우선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이미 태양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선생님이 아까 핵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전달돼서 표면에 오면 광구에서는 온도가 보통 6000K예요. 근데 선생님 또 뭐라 그랬지? 흑점.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고 했죠. 그래서 얼마? 400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생각해야 될 거.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는 굉장히 밀도는 희박하지만 온도가 높다고 해서 얼마? 100만 K. 즉 똑같은 태양인데 광구냐 흑점이냐 코로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온도가 달라지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최대 파장이 달라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모든 파장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천체 관측 도구 하게 되면 더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뭐 했죠? 가시광선이란 거 했죠. 가시광선. 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 파예요. 파동 따라서 파장의 길이별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파장이 길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파장을 기억해야 될 게 가시광선보다 좀 긴 게 두 가지 쓸게요. 적외선과 전파입니다.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좀 짧은 건 자외선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가시광선에 대해서 언급했죠. 가시광선은 뭐다? 빨주, 노초, 파란, 파장이 어떻게 길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이 파장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적외선은 말씀드렸나? 빨간색의 바깥쪽이다 적외가 되는 거고요. 보라색의 바깥쪽이다 자외가 됩니다. 자색 고구마 엄청 좋아해요. 자우림 다 자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가시광선에서도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왔을 때 빨간색이 파장이 깁니다. 빨간색이 보라색이라는 글자 쓸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파장 길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것. 어제 말씀드렸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파장이 틀리다. 즉 온도는요. 파장이 길수록 온도 혹은 에너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온도는 낮게 나타나요. 즉 지금 현재 광구라든지 흑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온도가 다르니까 여기서 방출은 모두 다를까? 파장도 다르겠지. 그러니 우리가 태양을 관측할 때 파장을 달리해서 관측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흑점 같은 것들 관측할 때는 비교적 파장이 좀 긴 가시광선으로 관측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든지 X선. X선은 뭔데요, 선생님?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습니다. 더 파장이 짧다는 거 에너지, 온도는 어떻다는 거야? 높은 현상이지. 이런 경우에는 플레어와 같은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코로나 현상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어, 폭발 현상이고 온도가 얼마나 높겠어. 그래서 자외선이나 X선과 같이 파장이 짧은 것으로는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다? 파장이 짧은 것들은 온도가 높은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우리 교재에는 뭐 새 필터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태양의 여러 가지 온도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을 해야 된다. 요게 태양 관측법에서 개정하고 나서 많이 강조되고요. 실제로 수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흑점은 가시광선, 플레어 같은 것은 온도가 굉장히 높은 현상은 좀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X선으로 관측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관측하는 방법 하나 더 볼게요. 첫 번째 본 거 뭐냐면 투영판이라든지 태양 필터, 지금은 파장별로 관측을 달리한다는 거, 즉 여러 가지 현상의 온도가 다르니까 파장을 달리해서 관측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 그래프라는 거예요. 코로나 그래프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코로나 그래프는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이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앞서 이 코로나와 같은 대기 현상이 관측이 되려면 언제만? 계기 일식 때라고 했죠. 즉 일식이 일어나서 뭐가 가려져야지? 태양의 표면, 광구가 가려져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계기 일식은요 정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를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완벽하게 일직선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할 때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일식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일식 때만 태양의 대기 현상을 관측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네, 인위적으로 표면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하는 망원경이 바로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글을 보시게 되면 가렸어, 표면을. 그리고 뭐라고 하지? 가운데 흰 동그라미가 태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양이 표면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났다? 코로나를 관측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코로나 질량 분출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코로나 물질 분출. 뭐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런 거지. 플레어 현상과 같은 폭발 현상 때, 네, 흑점수 많을 때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흑점수가 많을 때 코로나 크게 관측되고, 플레어 현상, 폭발 현상도 빈번하고, 이로 인해서 플레어와 같은 폭발 현상으로 인해서 다량의 물질이 방출된다. 뭐 지금처럼 물질 분출인데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쉽게 대전 입자, 전기를 띤 입자들을 다량 분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많은 성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거기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코로나 그래프라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측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다양한 관측법까지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천체 관측 공부한 거와 비교했을 때는 확연하게 쉬운 거 아시겠죠? 거의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개념 설명할 때는 달을 먼저 설명하고 태양인데 우리 교재는 굳이 태양을 넣어뒀는데 여러분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그럼 우리 핵심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태양 같은 정도는 앞에 천체 관측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낼 수도 있겠죠. 자, 봅니다. 자, 흑점, 대기, 태양의 관측으로 선생님이 크게 나눠 봤는데요. 태양의 표면,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쌀알 무늬와 그 다음에 흑점이 있는데 조금 더 중요한 걸로 선생님이 언급해 드린 겁니다. 흑점만 최종적으로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죠. 자, 흑점은요, 강한 태양의 자기장의 방해로 온도가 낮은 겁니다. 주변보다. 무엇이 방해를 받은 거지? 대류 현상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온도가 낮아서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광구가 보통 6,000K나 4,000K 정도로 낮아서 검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흑점이 이동을 합니다. 관측자가 봤을 때는 동에서 서인데 왜 그렇다고요?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흑점이 이동한다. 자, 여러분, 어떤 천체들의 운동을 얘기할 때 반시계 방향 얘기하면 거진다 맞아요. 태양의 자전, 행성들의 공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달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달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달의 자전과 공전 모두 반시계 방향입니다. 유용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 때문에 원인이 되고요. 이동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위도가 더 빨라요.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자전 주기는 어떨까? 저위도는 자전 주기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짧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 때문이다? 태양이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흑점수가 많은 극대기 때는요, 태양 활동 활발하다, 플레어 자주 나타나고요, 코로나가 크게 관측됩니다. 이런 건 잘 기억하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지구 영향도 크다고 했죠. 뭐가 나타난다? 오로라 현상이라든지 자기 폭풍이라든지 델린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태양의 대기 현상에는 두 가지를 특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현상과 플레어 현상인데요. 코로나 현상, 태양의 대기는 대체적으로 개기 일식 때 관측이 됩니다. 여러분이 달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을 언급할 수가 없는데 태양이 표면에 가려지는 것, 전체가 가려지는 겁니다. 개기 일식 때 상층되고 밀도는 희박하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 꼭 기억할 것. 플레어는 흑점 부근의 폭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전 입자들이 많이 방출하게 되고요. 플레어는 흑점 부근 폭발 현상이다. 따라서 언제? 흑점의 극대기 때 빈번하고요. 흑점 극대기 때 빈번하기 때문에 플레어로 인해서 지구 영향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측할 때 사실 이 간접 방법, 투영법 이런 건요. 개정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핫한 관측법은 요거죠. 파장별로 관측하는 겁니다. 파장에 따라서. 왜? 온도가 다르니까 관측하는 파장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높은 온도 현상은 좀 파장이 짧은 것들로 관측하죠. 온도가 높은 현상은 파장이 짧은 걸로 기억을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지 선생님이 천체 관측 도구할 때도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은 우리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도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 문제는요, 284쪽인데요.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세 문제 연속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태양을 비교했을 때 지구가 더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은? 물리량, 질량, 반지름, 태양이 압도적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의 109배 크기는. 질량 뭐 33만 배 정도 됩니다. 뭐 선생님이 태양계의 대부분의 질량을 누가 가지고 있다? 태양이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죠. 반지름 109배, 질량은 33만 배. 그리고 표면 온도도요. 6000K 정도 지구가 선생님이 아주 부풀려서 얘기해도 4000이 총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표면 온도. 실제로 에너지를 만드는 건 태양이고 그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열원을 갖추잖아요. 태양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태양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표면 온도 태양이 높겠죠. 자전 주기. 자전 주기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태양은 기체라서 위도별로 자전 속도가 이동 속도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 주기가 달라지는데 제일 빨리 이동한다. 그래서 자전 주기 제일 짧은 적도를 해도 25일 정도 되기 때문에 자전 주기도 태양이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량에서 밀도는 어때요? 밀도. 지구는 암석형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태양은 가스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밀도가 뒷자리 다 날려서 지구가 1g 세제곱 센티미터라면 지구가 5 정도 된다면 그 태양 같은 경우에는 1g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5, 1. 뭐 굳이 수치로 모르셔도요. 암석형인 것, 가스형만 해도 지구가 더 밀도가 큰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더 큰 물리량을 갖는 것은 3번. 밀도가 되겠습니다. 겨우 하나네요. 그쵸?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 내용은요. 다음은 태양에서 관측되는 어떤 대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현상의 이름을 쓰시오. 첫 번째, 개기일식이 나왔어. 개기일식 때 관측된대. 여러분, 개기일식 때 관측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태양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광구는 날아간 거예요. 흑점이나 쌀알 무늬는 아웃이 된 겁니다. 다음 볼게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크기가 커진대요. 또 보니까 온도는 100만 K 이상이고 가장 바깥쪽 상층 대기라고 합니다. 정답 뭘까요? 정답 코로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3번 볼게요. 다음은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대기와 광구,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A가 뭘까? 불기둥이네. A 홍염이에요. 됐습니까? 자, B는 뭘까요? 밝고 어둡네. 쌀을 뿌려놓은 것 같으네. B가 바로 뭐냐면 쌀알무늬입니다. 쌀알무늬. C는 뭘까요? 어둡게 보이죠? 이게 바로 흑점이죠. 흑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표면에서 나타나는 쌀알무늬와 흑점, 대기에서 나타나는 홍염입니다. 그럼 내용 볼게요. A, B, C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아라. 보기 기억. A는 홍염은 체층 밖으로 가스가 분출되는 홍염이다. 네,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B는 광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열대류와 관련이 있다. 쌀알무늬는 대류 현상과 관련이 있죠. 대류에 의해서 열이 상승하는 쪽은 밖에서 봤을 때 밝아 보일 거고, 식어서 내려가는, 하강하는 부분은 바깥에서 우리가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두워 보여서 이런 쌀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가 보이는 거죠.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C는 흑점은 주인보다 온도가 훨씬 높다. 낮아서 검게 보인다. 광구가 평균 6,000이라면 흑점은 4,000 정도 되더라. 디귿 해당 사항 없고요. 리을 볼게요. A, B, C 세 현상은 일식으로 광구가 가려졌을 때 관측된다. 설화문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했었죠. 일식은 태양의 표면, 광구가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쌀알무늬와 흑점은 표면,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B와 C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대기 현상들은 관측이 잘 되죠. 특히 밀도가 희박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관측이 잘 되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리을 틀린 설명이니까 정답 몇 번? 1번. 기억,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태양 파트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태양은 현상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광구에서는 흑점, 대기 파트에서는 코로나와 플레어,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거 관측법에서는 파장이 어떻게 될수록 길어질수록 온도는 낮기 때문에 태양에서 여러 온도가 다른 현상들을 어떻게 관측하는지 이 세 개가 메인으로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좀 쉬었으니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드디어 50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0강 달의 관측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달 파트는 내행성과 외행성의 관측 복습 좀 하고 오세요. 그거 복합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위치 관계에 따른 관측 꼭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